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과 싸우고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야 했던 남자. 무자비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을 위한 개혁자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입니다. 1367년 이방원의 탄생. 때는 1367년. 고려의 명장 이성계의 5째 아들로 이방원이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신의왕후 안씨, 형제들 사이에서 꽤나 총명한 아이로 자라게 되죠. 이방원이 태어난 시기는 고려의 혼란기였어요.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가 명나라가 떠오르면서 고려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고려의 왕들은 때마다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백성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이성계는 이 당시 고려의 무장이었고 나라를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렀죠. 이방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합니다. 1370에서 1388년 고려의 혼란과 이방원의 성장. 이방원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무예보다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성리학에 깊이 빠졌고 나중에는 정치적 감각도 탁월한 모습을 보였죠. 그가 공부한 성리학은 당시 신진사대부들 새로운 세력과 연결되며 점점 정치적인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원은 조용한 학자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조선 건국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방원의 인생이 바뀌다. 당시 고려의 왕, 우왕이 요동 정벌을 명령합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라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성계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군대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버리죠.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고려 조정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권력자가 됩니다. 이방원도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곁에서 중요한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죠. 1389에서 1392년 조선의 탄생.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는 이성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왕과 창왕이 차례로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하지만 이미 이성계가 사실상 고려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원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분위기였지만 정작 새로운 나라의 실권은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들이 잡고 있었던 거죠. 결국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방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신진사대부의 권력 독점. 왕이 된 아버지 이성계가 어린 아우 방석을 세자로 책봉. 아니, 나라 세우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이방원은 속으로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피해 숙청이 시작되다. 이방원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그냥 허수아비 왕자의 신세다. 행동할 때가 됐다. 1398년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이방원은 무장 세력을 모아 정도전과 방석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짭니다. 형님, 저와 함께 정도전을 없애야 합니다. 왕실을 위해서라도 방석은 안 됩니다. 조선은 우리가 세웠습니다. 결국 이방원과 형제들은 궁궐을 급습합니다. 정도전과 그의 세력들은 무참히 살해되고 세자 방석도 처형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이방과 정종에게 양위한 뒤 함흥으로 갔습니다. 이방원은 새로운 조선을 위한 길을 닫기 시작합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 왕좌를 향한 마지막 싸움. 이방원이 정도전과 방석을 제거했지만 아직 장애물이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형제 이방간이었어요. 이방간은 이방원이 형제들을 제거하는 걸 보고 형이 다음 타깃은 나겠네 라며 먼저 움직입니다. 이방간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방원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결국 1400년 이방간의 세력은 무너지고 이방원은 세자가 됩니다. 왕이 된 이방과 정종는 부담을 느껴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기죠. 이방원,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되다. 1400년 조선을 다잡기 시작하다. 태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권력은 왕에게 있어야 한다라며 나라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사병혁파 모든 군대는 왕에게. 호패법 실시 백성들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 공신 숙청 원경왕후 민씨 가문까지 손을 대다. 태종은 왕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가 원경왕후 민씨 가문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왕비의 가문인데 왜 없앴을까 싶죠? 이유가 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 가문 숙청 사건 1405에서 1407년 태종의 아내, 즉 왕비였습니다. 조선 건국 전부터 이방원을 도왔고 머리도 좋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어요. 왕비가 된 후에도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죠. 민씨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을까? 원경왕후의 친정, 민씨 가문은 조선 건국 후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원경왕후의 오빠들, 즉 민씨 형제들은 왕실의 외척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태종이 그걸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태종은 왕비의 가문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왕은 오직 한 명, 그런데 처가가 힘을 가지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결국 태종은 우리 장인, 처남들 다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남들과의 갈등, 그리고 결국 숙청, 민무구와 민무질, 태종의 처남 중 2명, 민무구와 민무질은 권력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왕비의 친오빠들이었으니 왕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점점 정치에 개입하려 했죠. 태종은 이걸 보면서 어라? 이거 좀 위험한데 싶었습니다. 결국 1405년 민무구와 민무질을 역모 혐의로 처형합니다. 왕비의 오빠들이었지만 왕권이 우선이다라는 이유로 숙청해버린 거죠. 민무회와 민무율. 하지만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처남들, 민무회와 민무율도 태종의 권력 강화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민무회는 우리 가문이 왕비를 배출했는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며 불만을 가졌고, 민무율도 왕이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라며 반감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가만히 뒀다간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407년 민무회와 민무율도 숙청해버립니다. 왕비인 원경왕후는 자기 오빠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걸 보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경왕후는 아니, 당신,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어? 우리 가문이 당신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게 말이 돼? 하지만 태종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왕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원경왕후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었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1420년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태종은 처가의 힘까지 완전히 없애면서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숙청하면서 왕권을 유지하려 했던 태종의 방식이 과연 옳았을까요? 1418년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만든 태종은 결국 1418년 왕위를 아들 세종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정치에서 손을 놓고 쉬었을까요? 아니죠. 태종은 왕위를 넘긴 후에도 여전히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세종이 잘할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지. 왕위는 물려줬지만 실권은 계속 장악하려 함.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놓아주세요. 하며 점점 독립적인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결국 태종도 점점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죠. 태종은 결국 1422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던 왕이었죠. 태종 이방원은 형제와 친구들을 희생시키며 왕이 되었지만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결국 후대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